점수가 아직 이론을 한번 안 훑어봐서 그런가 조금 4주차인데 아직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하여튼 다음 주부터 이제 꼭 한번 훑어보고 이제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올라갈 가리라 믿고요, 여러분들. 보면은 1차는 좀 이제 들으시는 것 같은데 2차는 지금 몇 분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세법 시간에 인강으로 이제 물론 수업을 보충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들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듣고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은 여기 남아있는 얼굴들이 합격자 얼굴에 이름 올리는 얼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여튼 잘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명감을 갖고 합격률을 높이는데 여러분들이 본인의 영광과 학원의 영광을 위해서 하여튼 힘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번 문제부터 볼 차례죠. 14번 문제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질문 보니까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여러분들 취득세는 실질과세원칙 정도이기 때문에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죠.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했어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걸 볼 수 없다. 틀렸습니다.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와 무관하게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또 나왔네요.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에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앞선 회차에도 나왔었는데 법인 설립 시는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3번 국가에 귀속하는 반대급부로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해받았다면 국가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가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찬합할 조건을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 취득을 비과세합니다. 어차피 국가, 지자체 곳이 될 거니까. 근데 다만 약속을 안 지킨다거나 기부 찬합한다고 하고서 또 아니면 이렇게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순수한 기부 찬합이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 옳습니다. 4번 법령이 정하는 고불확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전속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부과한다. 무조건 틀렸죠? 임시건축물요. 우리가 공사현장 사무소 같은 임시건축물은 보세요. 공사현장 사무소 같은 임시건축물 자, 사치성 재산 나왔다. 무조건 임시건축물이어도 사치성 재산, 별장, 고불확장 같은 사치성 재산이면 무조건 중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전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임시건축물 전속기간이 1년 이내이면 요거 비과세고, 1년 이내이면 비과세고, 그 다음에 1년을 초과했다 그러면 전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1년을 초과하면 요거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네? 전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어떤 세율로 과세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하잖아요. 간주취득 등의 경우와 함께 지목이 묘진 토지와 함께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여러분. 요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것은 무조건 틀린 것이 고불확장이니까 무조건 과세고, 또 그 다음에 고불확장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전속기간에 상관없이 틀렸습니다. 전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속기간 1년 이내일 때만 비과세입니다. 5번이요. 공동주택 개소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라는데 다만 대수선으로 인한 공동주택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이번. 자,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15번 가겠습니다. 15번을 많이 틀리셨는데 여러분들이요. 15번을 엄청 많이 틀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이거 15번은 왜 이렇게 많이 틀렸죠, 여러분들? 봅니다. 1번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골프형권을 취득 후 신과세 매각하는 경우에도 중과산세는 적용한다.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세는 적용하지 않는데 앞선 회차에서도 해설 강의 드렸고요. 다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중과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골프형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자, 취득 후 신과적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회원권 중과세는 적용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 등기한 후 6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해요. 다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언제까지요?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등기한 후 60일 내 취득세 안 내고 지자체에 낸 취득세 영수증 없이 등록관서에 가면 등기등록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한 후 60일 내 땡입니다.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이거 많이 강조했는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또 나왔는데 이거 며칠이에요? 60일 내에 그 산출한 세금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주는데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요. 추가 신고 납부 기간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이거 확인해야죠. 네. 4번 취득세 기한의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갖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취득세 여러분요, 기한의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결정 통지 전, 고의수가 날라오기 전까지. 5번입니다. 국가 지자체가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일부터 30일 이내 물건 수익을 하는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 이제 제2학습으로 강의를 안 해가지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 모를 건데 한번 알아두세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60일이에요. 아까 우리가 기간 봤다시피 시험에서 취득세 30일 나왔다? 일단 틀렸다고 보면 돼요. 60일입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 보세요. 다만 국가지자체가 매각을 했을 때 또는 국가지자체의 투자기관이나 이런 데서 매각을 했을 때는 매각일로부터 30일 내에 자, 물건 수익지자체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만 30일이에요. 자, 우리가 30일, 60일이었다가 작년에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다 60일로 통일했어요, 취득세를. 근데 국가나 지자체나 투자기관은 헷갈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며칠이냐? 30일입니다. 요것만 30일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우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거는 다 며칠이라고요? 90일입니다. 우리 납세자가 신고하는 건 다 90일인데 국가지자체가 매각했을 때 요것만 30일이에요. 한 번 정도 봐놨습니다. 그래서 2번이 여러분 자 정답인데, 그래서 요 5번을 앞부분에 해놓으면은 여러분들 이걸 딱 60일 틀렸다고 해서 이걸 고를까봐 2번을 딱 해놨는데, 해놓고 5번은 요 지문은 뒤에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5번을 고르신 분들이 좀 많았단 말이죠. 2번 고른 분도 많고 5번도 많이 골랐고 그랬는데,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 15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15번. 15번의 정답이 3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네요, 여기가. 아, 여기 보니까 우리 저기가 여기 점수 이거 통계 입력을 할 때 점수 통계는 요 입력을 하면서 정답을 잘못 입력했네. 어쩐지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틀렸나 그랬더니 2번 고르신 분이 절반 제일 많고 5번 고르신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15번은 여기 정답 입력을 잘못 해놨네요. 3번이라고 입력을 해놨네. 그래서 한 문제씩 다 올리면 됩니다, 점수를. 아셨죠, 여러분들? 한 문제씩 점수 올리면 돼요. 그래서 한 문제씩 더 올리시면 되고. 자, 그래서 한 문제씩 더 올리시고 점수를. 그래서 요거 15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자, 점수 올리시면 되고 3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틀리게 이렇게 전부 다 틀려버리게 해놨네. 그래서 한 분이 3번을 딱 한 분이 찍으셨는데 그분은 틀리신 거예요. 자, 그분만 맞다고 이렇게 통계를 내놨네요, 지금 보니까. 아이고, 자, 3번 찍으신 분은 반성하면서, 이거, 자, 추가 신고납부 기한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납부, 이거 꼭 확인하라고 제가 한 20번 이상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15번은 2번 정답입니다.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자, 1번 보니까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고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다. 그러면 이거 계속 지금 앞선 회사에서 계속 나왔고, 또 그 다음에 작년에도 나왔었고, 등록면허세는 신고할 자가 법정 신고인데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신고, 과소지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2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은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이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인데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거지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설정 등기권자, 말소 등기는 설정자가 납세의무자 되는 거고 등기 권리자니까. 3번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신고 없는 경우에 시가 순액을 과표준한다.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자, 등록면허세에서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할 때 그 부동산 가액을 누가 결정하느냐? 원칙으로 납세의무자가 결정합니다. 과세표준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어떤 경우에 신고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됐다. 그러면 지자체장이 시가표준액 과표 결정하고 국수공판법 부가등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게 차이점이고 어떡하나 여기서는 신고 없으니까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맞죠 여러분들? 네. 4번입니다.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그 법인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후의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에 준하한다. 그래요? 맞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앞선 회차에서 나왔잖아요. 표현만 달라진 거지 앞선 회차에서 나온 건데 표현만 달라진 거예요. 자,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졌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이 등록 당시에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에 준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할 때 등록면허세는 이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을 합니다. 이어폰으로 듣다가 이런 소리 나면 깜짝 놀라겠네. 이거 소리 지워버리시고.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그래서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액, 재평가 후의 가액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변경된 가액이라는 표현 쓰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표현만 달라진 거지? 맞습니다.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면 틀리고요. 5번 지역권 설정 이전 등기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지역권 설정자인 승역지 소유자가 되는데 요거 틀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 뭐라고요? 요역지 가액입니다. 요역지 가액. 아, 그런데도 이거 16번은 81% 맞히셨네. 자, 그래서 자, 지역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권자입니다. 하여튼 설정 등기는 권자예요.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권자인데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권자입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 지역권자. 지역권자면 승역지 소유자예요, 요역지 소유자예요?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대한 권리를 갖잖아요. 요역지 소유자고.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저당권자니까 채권자고.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자니까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이런 것들. 설정 등기권자, 말소 등기는 설정자요. 자, 그 등기 설정자고. 자, 그래서 하여튼 요거 자,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 소유자입니다. 5번 정답이고요. 17번 문제 봅니다. 17번 문제도 다 맞추셨어야 되는데 앞에서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제가 자, 등록면허세에서 건수를 과세에 준하는 것은 자,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또 이렇게 담보물 추가 등기라고 그랬잖아요. 담보물 추가 등기할 때도 뭐로 계산한다? 건수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보물 추가 등기, 변경 등기, 말소 등기 이런 것들. 그래서 5번 가처분 등기는 뭘 과세표준합니까? 채권 금액이지. 채권 금액.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가등기는 채권 금액 과세표준하잖아요. 그래서 채권 금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되는 것들은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또 가압류 등기, 또 가처분 등기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가등기도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이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합니다. 물론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다 되고요.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건수가 과세표준되는 것들을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시니까 18번 문제요. 다음은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재산세는 보통징수의 징수함으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조세이다.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1번 집은 재산세는
보통 징수에 의해서 징수함으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수이다. 그래요? 아유,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세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가산세 적용될 수 없는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재산세 대상 중에서 토지와 주택은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한다. 여러분, 토지는 어떻게 합니까?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근데 주택은요, 주택별로지. 여러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앞선 회차에서 강조드렸잖아요. 주택별로지. 소유자별 합산 틀렸습니다. 주택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이요. 관련 법령에 따른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는 별도 합산은 과세한다는데, 이 업종의 특성상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유통단지 안에 유통시설용 토지, 레미콘 제조용 토지처럼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산림보호법에 따라 적용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적용된 작년 시험에 나온 거 최종림 시험님 림자로 끝나는 이냐 비과세, 그죠? 비과세고 부관 다 틀렸습니다. 비과세고요.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따른 작년 시험에 나온 거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데, 자 28개 토지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비과세입니다. 근데 국어, 제방 비과세인데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어떻게 한다? 부과합니다. 이건 개인권이니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부과합니다. 원래 제방은 비과세지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부과. 그래서 5번 부과자는 다 틀렸습니다. 3번 정답이고 1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상 중에서 토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9번 보니까 아직 토지용 구분이 많이 19번 좀 맞추시면 자 보겠습니다. 1번에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군지역의 소유자는 개인소유 농지. 우리 개인소유 주택농지는 위치를 보는데, 자, 군지역이면 깡촌이 있을 곳에 있지만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농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종합. 2번 시지역의 상업지역의 소유자는 공장, 건축물의 속토지로서 법령에서는 기준면적 이내 토지. 앞선 회차에서 나왔지만 공장 요거 있을 곳에 위치 면적을 따지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면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이럴 때는 일반 건축물의 속토지로 봐서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3번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역 밖의 소유자는 기준면적 이내 목장용지. 목장은 위치 면적을 보는데 도시역 바뀌면 있을 곳에 있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예요? 분리. 4번 공장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순액이 몇 프로요? 2%. 앞선 회차에서 계산 문제도 나왔잖아요. 2%입니다라는 건축물 바닥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뭐가 돼요? 종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닥면적이니까 뭐예요? 별도 합산입니다. 이 저거역 건축물 바닥면적은 별도.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 앞에서 계산 문제 했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골프장 고부락성 토지는 고율 분리고요. 4번 정답입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자 1번이요.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 주택은 지방세에서는 공동주택과의 과세 형평을 해서 단독주택인데도 주택법상 다가구 주택은 근데도 독립하여 구이된 부분을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종부세라든가 양도소득세에서 종부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한다면 하나의 주택 양도로 보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하여튼 국세는 다가구 주택을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지방세는 취득세나 재산세에서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에서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고요.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부담상은 130%다 그러는데, 우리 세부담상은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비교해서 적어드렸어요. 앞선 회차에서. 그래서 말로 할게요. 재산세에서
토지 건축물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150%인데 주택은 서민들 관계돼 있어가지고 공시가격 3억 원이야 100억 프로, 3억 초과 6억이야 6억까지 110, 6억 초과면 130%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6억 초과니까 몇 프로입니까? 130%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150% 아니라는 거 주의하고 주택은 3번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주택별로 주택의 토지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주택세율을 적용한다는데, 자, 아까도 나왔지만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주택의 토지건물의 가액은 어떻게 합니까? 합산하고. 항상 제가 그랬죠? 주택은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 항상 이 개념을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나왔었고 표현만 달라진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4번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하는 과세표준액에 주택세를 적용한다. 똑같은 얘기죠. 주택은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항상 건물과 토지 합산한, 여기가 포인트지, 구분 계산한, 구분한 이러면 X예요. 합산한이 포인트입니다.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합산합니다. 소유자가 다르든 2인 4인 공동으로 소유하든. 5번입니다. 1,0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과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주택의 정기분 납기는 다르다. 그래요? 아닙니다. 주택분산세는 별장과 고급주택, 일반 주택의 납기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주택 부가징수월세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 이거지. 예?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주택분산세 납기는. 5번 정답이에요. 21번 문제로 갑니다. 21번 보니까 다음은 재산세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일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겸용되는 주택으로서 주거면적 60이고 상가면적 40%인 경우에 60% 면적만 주택으로 과세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자,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제 음치 버전으로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그래서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이야. 그래서 취득세하고 재산세 일동 건물은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분만 주택이니까. 맞죠, 여러분들? 1구 건물 나오면 항상 재산세에서 50%, 주거용 상용면적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고, 일동 건물은 면적비례 주거만. 맞습니다. 표현만 달라진 거고. 2번이요.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고급락장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일년제 1년 미만의 것은 재산세를 과세한다는데, 여러분, 항상 하여튼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 재산 나왔다.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맞고요. 3번 재산세 대상 중에서 초과도진세율과 차등비례세율이 모두 적용되는 자산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토지, 세율구조,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비, 종루, 별로. 비례세율과 도진세율 다 적용되죠? 그 다음에 주택은 별장은 4% 비례세율이고 별장 이외 주택은 0104 4단계 초과준세율이고, 그러니까 주택도 차등비례세율, 초과준세율 다 적용되죠? 근데 건축물은 건축물은 비례세 구조로만 되어 있고, 선박 항공기는 0.3% 비례세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고급 선박 5% 비례세율. 그러니까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되는 것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4번 토지가액이 6억 원인 경우 세부담상은 100분의 150이다. 여러분, 하여튼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다 보니까 재산세에서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150%입니다. 맞고요. 5번 이거 맞춰 야 되는 거죠. 취득세 중과상인 별장과 고급주택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는 1,000분의 40이다. 제가 아주 매우 여러 번 적어드렸습니다. 고급 선박 5%, 최고 높고, 그 다음에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4%, 고급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죠.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 고급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니까 재산세에서는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표준세율 중에서 최고 낮은 것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재산세 표준세율이 최고 낮은 거, 농지, 목장, 예외적인이냐, 007%. 제일 낮다고 그랬잖아요. 0.07%가 농지, 목장이냐가 제일 낮고. 그래서 여기서는 고급주택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 정답. 22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유료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과세일년제 존속기간 1년 미만인 임시사용 건축물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요, 우리가 유료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과세일년제 존속기간 1년 미만에, 자, 유료나 수익사업 여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자, 존속기간 1년 미만인 임사용 건축물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과세기는 이제 1년 미만일 때. 2번입니다. 재산세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납세의무자의 고지서를 발부해야 하며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고지서를 발급한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재산세나 종부세나 고지서 발부할 때 납기 며칠 전까지 발부해야 돼요? 5일 전까지. 그리고 토지는 한 장의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른 보존산지이면은 분리과세하고 준보존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산림경영 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이면은 별도 합산과세하고. 자,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안에 있면은 이거 적어드린 적 있는데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안에 있면은 분리과세하고 준보존산지 안에 있면은 요건 어떻게 하고 별도 합산과세합니다. 비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비교해 둡니다. 그 다음에 4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별로 누진세율이죠? 네, 맞습니다. 5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20만 원 초과한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가 2분의 1은 7월 달. 나머지 분은 언제입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9월 16일, 9월 30일입니다. 5번 정답이고 23번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와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3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에 달하는데, 자, 여러분요, 재산세에서 별도나 종합은 그냥 종부세도 그렇고 과표 구간은 다 3단계 초과세율입니다. 0.2에서 0.4, 0.2에서 0.5 뭐 이런 건 몰라도 그냥 3단계 초과세율 맞습니다. 2번 골프장, 고부락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자, 사실상세니까 몇 프로입니까? 4%. 3번 서울특별시 주거지역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1,000분의 40의 적용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건축물 나오면 건비인데 건축물은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재산세에서 세율이 건비인데 어떻게 했어요? 025, 05 재산세 건축물 세율은 우리 건비인데 고득점을 해서 이거 젊은 엄마 애들 이름 불렀잖아요.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요. 이렇게 소리가 됐습니다. 025 일반 건축물이고 05 시지역에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에 주거지역 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에 있는, 자, 공장용 건축물은 요거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05, 0.5%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예. 이거 나머지는 말로 할게요. 예전에 적어드렸으니까요. 125세요. 1.25%는 0.25% 표준세율의 5배인데 과미력 적원용 내 공장 신증서일 시 공장 건축물은 최초 과세기준율, 공장 신증서율을 바꿨었어요, 제가. 아니고 최초 과세기준율로부터 몇 년간? 5년간 중과세한다. 그랬잖아요. 재산세에서 과미력형 내 공장 신증서일 공장 건축물은 한 번 중과세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최초 과세기준율 6월 1일로부터 최소 5년간 표준세율의 5배로 중과세합니다. 안 오면 주거 4%는 살성상 건축물이고요. 자, 그래서 건축물 건비 비례세 구조로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외운다고요? 이 숫자 보면서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요.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3번 그래서 틀렸고 0.5%입니다. 이거 1,000분의 5예요. 1,000분의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05, 0.5%, 1,000분의 5 세율을 적용합니다. 3번 정답. 4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구조는 별장 제외하고서는 01, 04 4단계 초과세율이죠. 네. 5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 우리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종전에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랑 통합된 건데, 자,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만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선박한 공이 아니고 도시지역 밖은 안 되고 도시지역 내, 즉 도시지역 중, 자, 지자체가 정하는 지역 내에 있는 도시지역 중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만 대상인데, 다만 모든 토지 건축물 주택은 아니고, 자,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안의 토지 중에서 국토계획 및 이면한 법률에 따라 지형 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 용지라든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그린벨트 내 토지 중에서 지상, 건축물이나 골프장 그 밖에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도시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법령의 반대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중에서 이런 시설물이 있는 토지는 도시조건 대상이 되고 이런 것이 없는 토지는 도시계획사업에 희생됐으니까 그린벨트를 묶여가지고 자,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 용지라 이런 개발제한구역 내 이런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제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뭐 알아두시고요. 5번 그래서 맞습니다. 24번입니다. 24번. 2020년 귀속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게 종부세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앞선 회차에도 나왔었지만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납기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재산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2번입니다.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하나주택으로 본다고 했어요. 국세는 다가구 주택을 하나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1주택으로 보며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 작년에는 공동소유주택 나왔었어요. 자, 종부세에서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할 때 작년에는 공동소유주택,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한다는 거. 공동소유주택. 2번 정답이고 3번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보유에 적용하는 세부담의 상한은 100분의 150으로 한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요. 100분의 얼마요? 200%죠. 아유,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이 원칙적으로 부자들이다 보니까 150%예요. 2주택 이하 150%, 토지분 150%입니다. 다만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200%, 3주택은 몇 프로? 300%. 요것만 주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올해까지는 200%입니다. 내년에는 바뀌는데 올해까지는 100분의 200으로 합니다. 100분의 200%. 4번 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 공제와 보견별 공제는 자, 1세대 1주택자만 이런 거 해준다고 그랬어요. 2주택자 안 되고 토지 안 되고요. 근데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중복 공제용돼요? 70% 범위 내에서. 이거 내년에 바뀌지만 올해까지는 70% 범위 내에서 중복 공제합니다. 100분의 70이어야 됩니다. 5번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세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2개월 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아니죠, 여러분들? 완전히 틀렸습니다. 얼마?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종부세, 재산세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세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재산세는 2개월인데 종부세는 몇 개월? 6개월. 종부세는 6개월 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 틀렸고 2개월 틀렸습니다. 25번입니다. 25번. 다음은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가번에 관할 세무상은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마번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명의 지분 균등합니다. 1세 1주택의 공시가액이 10여 원인 경우에 부부는 각각 납세의무가 있다. 그래요? 아닙니다. 자, 부부 지분이 균등하니까 얼마씩 나눠줘요? 6억씩 나눠줍니다. 주택분 6억 초과해야 됩니다. 근데 종부세는 개인별 합산입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그러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이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없다. 있다 틀렸습니다. 없다고. 12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그래서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는 실질적으로 9억까지 과세되지 않고 자, 부부 공동소유 1세 1주택은 지분이 균등할 때 12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번입니다.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 정부의 결정은 없었던 것을 본다. 그렇죠, 여러분들? 종부세는 원칙 정부가 과세하는데 납세무자 고의소시 휴통해버리면 관할 세무상의 결정은 고의소시 휴통에 들어가 있으니까 없었던 것을 봅니다. 다번이요. 관할 세무상이 종부세를 부가 징수하는 경우에 납부 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금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부기한 개시 며칠 전까지 발부한다? 역시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가나번입니다.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26번 문제. 자, 26번 문제 보니까 종부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1번에 예외 없이 정부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종부세는 원칙 정부가세의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고요. 2번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이고, 세부담 상한 둘 다 적용됩니다. 3번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면 토지 나오면 종부세에서는 반드시 토지용을 구분해야 돼요.
무조건 충분히 부속 토지면 토지형이 분리별도 종합 중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종합이니까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분리대상 토지가 아닌 거지. 그래서 종합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아니다, 틀렸습니다. 4번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급부여하기 위해서 합가한 후 10년 동안은 부모주택과 자녀주택에 대해서 각각 1세대로 본다. 그죠? 혼인한 경우는 몇 년 동안? 5년 동안. 노부모 동급부양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봐서 1세 주택자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4번이요. 맞습니다, 여러분. 5번 토지분과 주택분의 종부세 납부 기간은 다르다. 그래요? 아닙니다. 종부세는 토지분이 주택분이든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4번 정답이고 27번을 많이 틀리셨는데요. 27번은 어떤 거냐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 상속받은 1세주택 조성상 지역 이외 지역에 소지하고 등기했고 양도했다. 이에 관한 양도세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피상속의 보유한이 2년 6개월, 상속의 보유한이 8개월입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봅니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만약에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으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했던 기간도 통산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기간을 따져요. 근데 여기서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상속받았으니까 상속개시일로부터 보유기간이 시작합니다. 양도 당시 1주택인 경우 비과세 받는다. 그래요? 아닙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지금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열혈사제 시즌2에서 김남길이가 나와서 1회차에서 칼 맞아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드라마 망하는 거지.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해야 되는데 그 상속받은 자산의 역사가 다 언제 시작돼요? 상속개시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상속개시일로부터니까 8개월 보유했잖아요. 그러니까 8개월밖에 보유 못했으니까 2년 보유를 못해서 비과세 못 받아요. 2번 봅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 계산하는 경우 양도일현재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본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상속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양도세 계산 시에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한 가액인데 취득가액 실거래가라고 계산할 때 실지 취득한 가액은 어떤 거라냐. 공짜로 받았으니까 빵원이잖아요. 그럼 빵원으로 할 수는 없고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한 가액은 어떤 거라냐.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개시일 현재예요. 그러니까 등기일 현재, 상속개시일 현재인데 양도일 현재 X입니다. 자, 기준이 되는 시점도 우리 시험에 중요한데 상속개시일 현재지.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일 현재고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지. 요거 양도일 현재, 등기일 현재 X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서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합니다.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상속증여받은 자산에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합니다. 포인트는 상속증여받은 자산에 실지 취득한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지 이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원칙은 시가로 하고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하는 건데 그것까지 모르셔도 돼요. 하여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기준시가로 한 양도일 현재 땡 기준시가로 한다 땡입니다. 또는 추계 방법으로 한다 틀려요. 아니고 우리 앞에서 한번 했었는데 도형할 때 그래서 이거 양도일 현재가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고 기준시가 틀렸습니다.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로 봅니다. 3번 장기 보유통제 받을 수 있다는데 여러분 상속받은 자산 역사가 언제 시작된다고요? 세율 적용 시 빼놓고는 다 역사가 언제예요? 상속개시일로부터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통제를 청받을 수 있다는가 틀렸어요. 자, 장특공제 나오면 항상 장기 보유통제라는 지문을 보면 항상 뭘 떠올리라고 했어요? 3년 보유를 떠올리라고 했잖아요. 항상 3년 보유 떠올리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장특공제라는 지문이 나오면. 그래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8개월밖에 보유 못했잖아요. 상속개시일부터 보유는 계산하니까. 그래서 장특공제 못 받아요. 4번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으로 6에서 42% 총원수를 적용받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상속받은 자산은 다 역사가 상속개시일로부터인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언제부터 보유하는 기산에 비상속인 취득한 날부터. 그러니까
자, 세율적 중심은 피상수익인 취득일로부터 보유하는 계산하니까 얼마 보유했어요? 2년 6개월에다 8개월이니까 하여튼 많이 보유했잖아요. 3년 얼마 보유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양도세 세율은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2% 초과누수율이잖아요. 그래서 6에서 42% 초과누수율을 적용받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는데 눈치를 채야 돼요. 자, 양도세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니까 8개월 보유했어도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 보유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거예요. 상속받은 자산은 다 역사가 상속계실로부터인데 세율 적용 시는 어느 때부터? 비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는 기산한다. 이 얘기입니다. 4번 정답이고 28번 봅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등의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주택과 그에 따른 토지 양도 당시 실거래가의 합계액이 얼마요?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고 실거래가로. 2번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 이 경우 비과세 배제된 부동산 임대비에서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개시이 아니라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부동산 임대비에서는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이고 그 다음에 양도세에서는 실거래가 9억 초과고요. 3번 1세대 주택 비과세권 갖춘 경우에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실거래가의 9억 원을 기준으로 계속 우리가 앞서 계산 문제도 했었고 실거래가의 9억 원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비과세권을 갖췄다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 배제되고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다만 비과세권 갖췄을 때 9억 원까지는 어떻게 한다?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안분계산에서 우리 앞에서 계산 문제 나왔었어요. 자,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은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안분계산했잖아요. 장특공제 계산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전액 틀렸습니다. 9억 초과액만 과세합니다. 9억 원 초과액 부분만, 9억 원 초과액 부분만, 9억 원 초과액 부분만 과세합니다. 9억 원 초과액 부분만 과세해요. 전액 틀렸습니다. 9억 원 초과액 부분만. 3번 정답. 4번 1세주택으로서 10년 이상 보유한 중 2년 이상 거주한 고가주택을 거주하 양도 안 할 때 양도차익의 보유연수의 8%씩 적용해서 최대 80%까지 적용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요거 6이 아니라 24에서 80%까지 장특공제를 확대 적용받으려면 이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택은 보유한 지 몇 년 거주해야 돼? 올해부터 2년 거주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2년 거주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서 1년 거주라고 바꿔서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요. 동영에서 2년 거주해야 합니다. 5번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안분 계산해서 양도소득 금액 계산합니다. 양도차익과 장특공제를 계산할 때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올해부터 고가주택처럼 안분 계산한다는 거. 올해 2020년 개정세법입니다. 5번. 3번 정답이고 28번은 29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9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요. 비과세되는 1세대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했을 경우에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그랬는데 자, 부부는 아무리 주소를 달리라도 어떻게 한다? 동일한 세대를 봅니다. 저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 고기 한번 드시고요. 금방 쉴 거예요, 이제 금방. 금방 쉴 건데, 이거 그냥 쭉 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한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양도세 좀 볼게요. 고개를 돌리시고, 기지개도 켜시면서, 스트레칭,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29번 문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비과세되는 1세대주택이요. 하여튼 부부는 아무리 주소를 달려놔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2번 소득세법상 갑이 특수관계 없는 을에게 무상으로 고가주택을 이전하는 경우에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맞잖아요, 여러분들. 왜 아니에요? 무상이니까 양도세는 반드시 사실상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잖아요. 무상이전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에 당하지 않고요. 3번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의 비과세 요건은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얼마? 4분의 1 이하야 되고요. 앞에서도 문제 나왔었고.
4번 특수관계인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해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뭐로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5번 위 사회에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시가 거래가의 차익이 금액으로 얼마? 5억이 아니라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몇 프로? 5%, 시가의 5% 상당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례 연습했었고요. 자,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금액으로 3억 원 이상이고 시가와 대가 차이가 그 다음에 시가의 5% 이상 차이날 때 얘네들이 계산을 부인하고 뭐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합니다. 30번 문제인데요. 30번 문제. 자, 뭐 몇 문제 안 남긴 했는데 조금 한 5분만 쉬었다 갈까요, 여러분들? 네, 오늘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30번 문제부터.